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정보당국이 발사체의 비행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소장님은 월요병 별로 없으시죠?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일부는 대리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변경했는데, 그러니까 80세 이상 어른, 그 다음에 10살 이하의 어린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유아와 노인 마스크 사려면 직접 약국 방문해라라고 발표해서 논란이 컸죠. 네. 이런 논란이 확산되니까 어제 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네.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구매 허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만 10세니까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 그리고 이제 만 80세 이상이니까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191만 명, 여기다 플러스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분 수급자 31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리 구매는 이제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가능한데 문제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 탓에 이 자녀가 출생한 연도 끝자리가 다르면 또 줄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1986년생이면 월요일에 본인 마스크 구매하고요. 아이가 2017년생이면 화요일에 본인 마스크 구매하러 아이 마스크 구매하러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리구매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구비해야 하고 또 이제 주민등록본상 함께 이제 구비가 같이 동거인이어야 하는데 다만 이제 우체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약국은 일주일에 1인당 2매지만 이 우체국과 농협은 현행처럼 1인당 1매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국 마스크 재고 유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만은 사실 이제 지난달부터 약국 마스크 재고 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금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김용범 차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는 이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돼 있지만 아직 약국별 재고량 확인까지는 약국 현장에 시스템 입력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엔 이제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빨리 앱이 개발돼야 지금처럼 몇 시간씩 이 줄을 서는 불편함이 해소될 텐데요. 이런 약국용 앱 개발과는 별도로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는 이미 민간이 개발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학생 4명이 만든 마스크 알림이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궁금한 지역을 검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하니까 네. 이 재고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앱 요기요의 정보를 받아서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냥 뭐 딱 터지면 금방금방 이런 것도 만들어냈는데 지금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진단은 나오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KDI가 이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이제 바꾼 셈인데요.
KDI는 이 3월 경제 동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내수도 경제 심리 악화를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KDI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소폭 상승한 점을 들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KDI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영향을 주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 대부분이 중단된다. 이런 일본과의 또 우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이제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일본 노선 대부분이 중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12개 노선, 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인천 나리타 노선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 운항을 전부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의 인천 오사카 노선은 오늘 11일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가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현재 운행 중인 8개 노선 전체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노선, 전 취항 노선을 이제 중단한 건 아시아나항공 이제 3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외에도 제주항공, KA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사실상 운항을 이제 접기로 하면서 이 항공업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 항공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잇따라 중단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최소 5조 원대 매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매일 코로나19 소식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가 367명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확진자 늘어난 수가 367명이라는 거겠죠. 어쨌든 드디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으니 곧 잘 되리라 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지금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 본부장님과 연결해서 현재 대구 경북 코로나19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시죠? 예. 참, 제가 진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인사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도 힘내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네. 예. 우리 방송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어제는요, 11일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 19 환자 숫자가 3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그러나 네. 저희들이 이제 예방의학 전문의들과 이제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계속 예측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증가세나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로 저희들 잘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이번 주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명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신천지 교인의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종결이 되고 한 5% 정도 남았다고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결과가 주 초까지 아마
계속 이어져서 나올 거니까 아마 주 초까지는 한 200명대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네.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 내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을 조사했을 때는 아마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거기에는 집단 거주 시설이나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집단 확진자가 새로 나오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네.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검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5% 미만 떨어지면 100명 정도 네. 확진자가 내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빵빠레를 올릴 때가 아니다. 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된다.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제가 이제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타국하고 비교할 때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신천지 교인 중에서 20, 30대 젊은 나이 확진자들이 네.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이제 네. 무증상의 확진자들 때문에 사망률이 조금 낮은 거에 영향을 준 건 있고요. 네. 그다음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확실하게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대처에 대한 어떤 결정력이나 협업 등이 네. 저희들도 초기 한 일주일 정도는 급작히 환자 수가 증가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 검체 채취 후에 뭐 드라이브 스루 등 새로운 방법들도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찾아내서 이제 격리해서 이제 방어하는 방식을 하면서 네. 중증 환자의 관리를 하고 그다음 최중증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빨리 입원시켜서 가급적이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감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네. 완전히 뭐 모든 경제가 다운돼 있는데 그러나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철저히 지켜주셔서 네. 이러한 이제 견뎌주는 희생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세 드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노인분들의 접촉을 또 줄임으로 해서 조금 더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시도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료진 상황은 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은 이제 3주째가 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처음 우리가 3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3주가 됐는데 이제 버티는데 힘이 이제 사실 2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저희들도 뭐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조금 준비가 나아졌어요. 됐고 네.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의료진 이제 봉사활동 지원부터 많이 나서 주셔서 지금 이제 교대 근무를 물론 지금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네. 다들 너무나 이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데 경북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북이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체력도 떨어지고 잠도 모자라고 또 생계 유지를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이제 끝나고 해야 될지도 걱정되고 또 내가 정말 감염될까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수술복이 부족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의료진들에게 전해지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까? 처음보다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줬지만 이게 확진자가 많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신 분들이 1,000명, 2,000명 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아직 입원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스크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방호복 이런 게 매일매일 소진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유를 며칠씩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소진될 때마다 쓰는 거고 사실 수술복이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방호복 안에 입는 옷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안에 있는 티를 만들어서 또 보내주시고 좀 많은 성원들을 이제 해주셔서 그러한 힘으로 여기 의료진들이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격려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대구 의료진 분 중에 한 분이 올린 글을 한번 봤어요. 이거 읽어드리면 선발 치료 현장에서 이래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가족을, 특히 어린 손녀들을 감염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방호복, 방호 안경 너머로 전에는 눈빛을 통해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사라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때 정부가 해줄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물자를 차질 없이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방역 실패에서 의료진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는 정말 저희들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오로지 의료진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 참 후배 한참 어린 우리 공중보건의사 아들 맞아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 들어가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그 친구들 처음 발령받고 대구시청으로 왔을 때 제가 가서 다른 말씀 드리기는 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소중한 분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자고 말은 하고 다 따르도록 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좀 우리가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사받지 않는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확진자 한 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주를 거부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히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협조 안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다 잘하시고 계세요. 네. 많이 잘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려운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를 하나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북대에 지금 600 병상 정도의 규모의 지금 그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전부 다 이런 것들 어려움을 수용해줬고 학교 교수진들과 그 모든 분들이 이제 도와줘서 억지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시에서도 확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걱정이 되냐 그러면 그 주변에 전부 다 학교 시설이 학생들이 다니고 그다음 또 인근 바로 인접한 마을이 다 바로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분이 도망을 가서 막 이렇게 다녀버리면 저희가 참 부탁해서 만든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주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정말 없애야 되고 오늘까지 아마 권 시장님이 검체를 검사를 받도록 그 교인들께 협조를 했고 만약에 안 되면 아마 이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두 분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시의적절하게 그런 것은 시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속상하더라도 방역당국의 이런 조치에 잘 따라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 우리들도 좀 빨리빨리 이게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격리해버리니까 이런 거다. 코호트 조치를 아파트 전체에다 해버리더라. 이 얘기가 나와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 시내의 신천지 교민들이 대거 집단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코호트 격리를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감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또 불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격리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희들 조언하면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대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리 역학조사해서 3월 4일부터
미리 선조치를 하고 네. 사실 후에 지금 언론 보도가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방법이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코호트 격리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뭐 요양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하고 달라서 아파트 2동을 코호트 격리한다는 걸 결정하기는 네. 상당히 이런 위급한 시기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 방법이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정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어떤 A분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전화는 온다. 그런데 뭐 체온계를 또 따로 주지도 않아서 내가 지금 이게 열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나는 확인도 사실 잘 못하겠다. 그리고 나가지도 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식자재 공급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더 답답한 건 아파트 내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안내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현재 보통 해당 구청에서 그 확진자분들에게는 생필품하고 위생키트를 다 이렇게 구청 직원이 직접 전달하면서 연락사항에서 불편한 점을 체크를 하고 알리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재 이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또 격리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여기 대구시청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려서 좀 더 자세히 챙기도록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대구 경북 내 확산을 조금씩 줄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희망적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 계약하는 23일 2주 정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적 그러나 거리두기. 경제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동성로, 대구의 제일 중심가인 동성로에 황인혜 회장님하고 거기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게 네. 뭐 완전히 이게 10분의 1, 20분의 1 준 게 아니고 뭐 진짜 100분의 1, 200분의 1 줄어서 네.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걸 하더라도 절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다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 쓰는 거는 다들 잘 하시는데 손 씻는 것이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 씻는 거 정말 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르신들을 젊은 분들이 좀 만나시는 거를 지금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입원하신 분들 병문안 이런 거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게 젊은 20, 30대가 무증상인 상태로 이제 자기는 감염된지 모르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을 만나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하면 네. 한국은 이제 줄어드는 게 좀 유지가 되지만 아마 전 세계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좀 아픈 얘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리할 건데요. 지금 의협이 따로 있고 최대집 의사 선생님을 필두로 하는 의협이 있고 이제 대통령 자문 전문하는 의사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협과 그러니까 의협의 집행부와 그다음에 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여서 상호간에 불신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여기 네. 대구 경북의 의료진들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과 국민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서만 서로
합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서울에서 전부 다 이런 정책을 또 관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저희들이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희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당부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같이 한 번 더 의견 조정하시고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정책 방향과 방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니까 싸움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우리 상황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 이게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의료진 여러분들께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불편함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힘내라 대구, 경북, 경남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오브제 실시되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뭐 차량 오브제는 들어봐도 마스크 오브제가 도대체 뭐냐, 뭐 너무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이 마스크 오브제를 잘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이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 안 되면은 그냥 인터넷 그 포털에서 마스크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인터넷에 처음으로 공개한 주인 연결해서요. 마스크 오브제와 관련한 이야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엄지약국의 김정숙 약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 이거는 이제 마스크 오브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우리 일선 약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이거를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수영구에 속한 예쁜 여자 후배가 네. 이 그림을 그려서 저희 남수영구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계정에 올렸고 이것이 전국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고 다들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오브제를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해서 저희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딱 이 손가락 사진을 보고 손가락에 꽃이 폈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요. 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네네. 할머니들이 아이고 대한민국에 살려면 정말 똑똑해야 되겠다. 쓰레기도 요일직 전해야지. 맞아요. 내 마스크 2개도 손가락 맞춰서 세가면서 이렇게 네. 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스크 그림 때문에 엄청 인기인이 되셨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제가 그린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저는 처음으로 이걸 유포한 사람입니다. 제 후배가 그렸습니다. 후배가. 네네. 네. 우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엄지손가락은 뭡니까? 엄지손가락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분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6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손가락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네. 그 직장인이나 또 그 날짜를 놓치신 분들이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토요일, 일요일 그분들인 거죠? 네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 못하신 분. 네네. 주중에. 이것이 이제 지금 마스크를 구매하면 약국에서 신평원 서버에 다 구매하신 분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 번호를. 그래서 걸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면 그동안에 사실 마스크 사러 맨날 약국 오면서 시비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괜찮습니까 이제? 혼란이 좀? 아직 이제 시행 전이니까 이제 시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는 그 약국 앞에 줄 세운 약국들은 그 줄 선 분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또 뭐 약사들이 애매하게
그러니까 막 욕설도 많이 듣고 젊은 후배들은 이 일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생전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그렇죠. 크신 분들이고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네네. 오늘은 청심환 한 병 먹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네. 예. 야, 요즘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 120살까지 살 거 했던데 오늘 들은 거로 하면 200살까지 살겠다. 어머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또 그냥 우스갯소리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이러니까 네네네. 약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게 보는군요, 그냥. 네, 그냥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우리가 웃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잘 참고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성격이 아주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약사님은.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약국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뭐 처방전을 들고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하고 마스크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게 조금 뭔가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끼리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부제 실시 이전에는 정말 행동이 발 빠른 분들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을 많이 사고 한창도 구경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마스크 내줄 때 손등에 도장을 찍자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약국은 예약표를 주는 분들도 있었고 줄 세우기 하는 약국도 있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순응하고 그다음에 처방 조제가 오면 약국에서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저는 나눠 드리거든요. 그렇죠. 순서대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오부제가 되면 이제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일단 5분의 1로 줄어들 테니까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싶지만 이제 처방 조제 입력하는 순간순간에 또 마스크 사러 오시는 분들도 그걸 다 입력해야 되니까 네, 혼자 약국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약사님 얘기 들으니까는 질문이 막 몇 개가 쏟아지는데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네네. 9278 쓰시는 분께서요. 마스크 때문에 문의합니다. 10살 이하도 등본을 가지고 가면 준다고 그랬는데 어른 마스크가 부족한데 또 어린아이들에게 어른 걸 쓰라고 하는 건지 어린아이들 용은 따로 나오는 건지 어른들이 그냥 먼저 받으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러네요. 네.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이번 마스크는 오부제 시행 전에는 복불복 마스크다. 이제 딱 자기 앞에서 끊어지면 그 뒷부는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가기도 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어떤 마스크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형, 중형은 아주 소량이 극소량 오고 아예 안 오기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일지라도 소형은 없으면 못 드리고 대신 대형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좀 안 다니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안 다니. 그리고 아주 갓난 아기도 이제 우리 동료의 손주가 대형 마스크를 갓난 아기 얼굴에 다 밀착을 시켜서 얻고 나간 이런 사진을 저희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6635 쓰시는 분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 안전과 방역에 불철저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불편해서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고 마스크 2장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도 많이 받고 참 성숙한 시민이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꺼이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부산에 이제 확진자가 지금 1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나요?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약국이 대로변에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그 큰 버스에 사람 2명 앉아서 가기도 하고 또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하철도 텅텅 비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그 약국 앞에 작은 차들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나머지도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리 모든 국민의 그 한 특질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행동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다 하고 그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 지침에 따라 잘 행동하시면 조만간에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약국에서 늘 하는 말이 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항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몸만 따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하라. 네.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나누고 하는 것으로 가슴을 데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네. 하려면 친절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가슴을 데워야 된다. 네, 마음을 야. 따뜻하게.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하자. 오늘의 이거 명언을 제가 찾았습니다. 네. 가슴을 데워야 된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부산 엄지약국의 김정숙 약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중에서도 단연 큰 변화는 바로 식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식은 취소되고 모임은 축소되고 배달은 확대되고요. 사실 저도 어제 그제 주말에 계속 집에서요 밤 12시에 야식을 시켜 먹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얼굴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도 그럼 건강한 야식을 좀 먹고 싶다. 건강한 그런 회식 문화를 갖고 싶다. 이런 좀 욕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식문화와 지금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뭔지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에 요즘에 작가님들도 야식 같은 거 드십니까? 뭐 작가고 셰프고 뭐 한국에서는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분위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좀 제가 좀 뭔가 죄의식을 좀 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한국 식문화는 사시세끼라고, 사시네끼라고. 네, 야식까지 쳐가지고. 네, 근데 또 야식이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너무 부담스럽고 배부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네, 스스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 요즘 모임도 축소가 되고 계약도 미뤄지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시간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네. 사람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얼굴 보고 앉아서 싸우기도 힘들고. 네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싸운다고? 부딪히면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앉을 때는 괜찮은데 손잡고 네. 있다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면 이상해져요 분위기. 그럴 때 야식을 시켜요 저희 집에는. 먹으면 좀 분위기가 풀리죠. 네, 왜냐면 먹을 네. 때 또 기뻐지니까 네.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맞습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집에서 안 해먹고 시켜 먹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달비가 너무 많아요. 네, 어떤 그렇죠. 집은요. 배달 음식 값이 10,000원인데 네. 배달비를 4,7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 결국엔 수요 공급이죠. 수요가 많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오르는 부분도 적지 않이 있을 테고요. 근데 옛날에는 배달비는 원래 그 가게 아저씨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배달 전문 업체, 대행 업체라고 하죠. 그쪽을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가격에 더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배달 앱 같은 게 발전하면서 수익이 더 늘었습니까? 수익이 늘었는지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왜냐하면은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매장 매출 같은 것들은 분명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거 시기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확실한 거는 배달을 통해서 버는 수익보다도 배달을 할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은 배달 대행 업체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처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배달을 시켜요. 그러면은 뭐 메뉴판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러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느끼거든요. 네. 아주 은근슬쩍.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른 물가 올라가는 건 똑같겠죠. 사실 저는 그 어플리케이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야식을 드세요? 혼자 해 먹어요? 그 시간에? 아니 그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
하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 쓰는 게 아직 어려워서. 그 배달을 아직도 해주는 그런 고전적 방식을 쓰시는군요. 네네네. 제가 약간 올드스쿨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그 집은 참 착한 집으로 남겨두고 자, 요즘 우리가 쓰는 그런 식비가 올라가는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 식비가 올라간다기보다도 그 식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동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이동한다. 시장에 가서 썼던 비용을 이제는 그 배달하는 부분에 쓰는 거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배달이 되지 않는 식재료라든지 지금 뭐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이제 배달해주는 가게 쪽으로 기존에 쓰던 생활비가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뭐 중국집에 항상 그 배달 앱 오토바이 같은 거 몇 개 놔두고 종업원이 배달도 하고 갔다 와서 혼도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배달하는 종업원의 안전과 이제 이거는 라이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요즘에 이제 배달 앱은.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과 좀 다 나아지고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그 운전적인 면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많이 기본적으로 따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복지적인 측면은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뭐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중국 요리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치킨을 배달하는 쪽에서도 그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들의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군요. 좋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뭐 기존의 배달 그 음식점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고용 불안도 더 심하고 아직 나이도 어린 애들이 많을 테니까 좀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배달 수요가 늘면서 그 배달 시간이라든지 물량 공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조금 더 있을 것도 같아요, 요즘에. 물량 공급이라는 건 사실 크게 문제됐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개인의 역량 문제일 것 같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배달 시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배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피크 시간이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그 아주 사람들이 주문이 많아지는 시기에 언제가 피크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마 배고플 시간이겠죠? 항상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7시, 9시쯤에 사람들이 출출하다 싶을 때 전화하는 저녁 경우가 시간에, 식사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간식을 먹고 안 먹고는 있겠습니다만 간식 시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는 오히려 배달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이 된다면은 이제 배달 시간이 항상 늘어나는 거죠. 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이것이 과연 코로나 때문인 것인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간 딜레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켜 먹는 비율이나 이런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식비도 조금 늘어나고 그들이 찾는 음식이 어떤 종류가 조금 이렇게 모여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비가 늘어나느냐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엔겔기수가 달라서 엔겔기수도 다르고요. 엔겔기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를 굳이 뭐 배달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배달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배달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동네 슈퍼에서 뭐 5kg짜리 쌀을 시킨다든지 이 정도에 머물렀다면은 지금은 대부분의 신선 재료들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배달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이제 HMR이라고 하는 그쪽 제품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HMR이요? 그게 뭐죠? 저희가 쓴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한 작년쯤부터 좀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홈밀 리플레이먼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가정식 대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인 거죠. 예컨대? 반가공 상태의 재료들을 진공 포장해서 집으로 보낸 다음에 최소한의 조리만 할 수 있는. 즉석식품 말하는 거야? 반조리 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국수만 삶아가지고 뭐 진공 포장되어 온 샐러드들이랑 섞어가지고 비빔국수 해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공 포장해서 뭐 살균 처리한 다음에 집에서 데우기만 해서 먹을 수 있는 죽 같은 것들도 HMR이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시켜 먹을 때는 좋은데 좀 먹고 나면 찜찜하더라고. 이거 너무 오래된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깨끗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하지만은 대부분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믿고 먹어도 되는 거니까요. 방부제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들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특히 관심 있는 게 코로나19가 주요 감염 경로가 눈, 코, 입 뭐 이런 점막을 통해서 침투한다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지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우리가 요즘을 나는 혹은 극복하는 그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기관지를 얘기한다면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몸을 생각한다면은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잠도 많이 자고 해도 충분히 쬐고 산책도 다니고 하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게 있죠. 도라지. 네, 도라지 뭐 꿀차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도라지 꿀차. 네, 도라지 꿀, 생강 같은 거 많이 먹고요. 뭐 배도 뭐 기관지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레몬하고 민트를 많이 사용하죠. 레몬과 민트. 예, 그래서 뭐 레몬 민트티 이런 것들도 레몬청 담가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도라지를 어떻게 해? 도라지를 까서 꿀에다 담가 놓습니까? 도라지 청으로, 그러니까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도라지를 항상 드신다면은 뭐 나물 같은 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무침을 하셔도 좋을 거고. 조금 씁쓸하잖아요, 근데. 네, 쓴맛을 잡기 위해서 각자의 그 기술들이 있으시죠. 뭐 식초를 쓰신다든지 설탕을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많이 이제 두드려서 물에 담가서 쓴맛을 뺀다든지 아린 맛을 뺀다는 그런 뭐 레시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편을 썰어 가지고 뭐 설탕에다 졸입니까? 사실은 생강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쓰면 중식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은요. 음식에 생강 간을 조금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기관지가 좋지 않다고 생강, 도라지 한 번 먹는다고 이게 약천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꾸준히 먹어줘야지 이제 기존 매체에서 얘기하던 몸에 좋은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뭐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재료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첨가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생강청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뭐 꿀 대신 아니면은 뭐 올리고당 대신 뭐 생강청을 조금 넣어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 얘기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셨을 때 딴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생강 뭐 있다더라. 도라지 있다더라. 이 도라지나 생강을 하는 거를 찾아보셔서 우리 박준우 칼럼니스트가 한 말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몸이 좋지 않다 싶을 때 라디오에 들은 재료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음식의 보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리고요. 그 외에 또 수분 보충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건 저도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바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얘기도 저는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수분 보충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는 굉장히 필수 요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을 하루에 1.2리터에서 2리터 정도라고 이제 뭐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본인의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자꾸 가죠. 그럼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좀 덜 가고 대신에 이렇게 몸으로 뛰어서 땀이 배출되니까 또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약간의 운동과 꾸준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어때요? 그거 소화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안 먹는 것보단 낫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는 것보다 나아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 습관보다야 가끔씩 먹어주는 게 좋고 꾸준히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제 지인이 운동 뭐라 그러죠?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있는데 PT? PT도 있으세요? 아니요, 지인이 운동하는 지인.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지인이 알려준 게 하루에 마실 양을 정해놓고 마시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리터짜리 병이 있다, 1.2리터짜리 병이 있다 그러면 요걸 내가 오늘 다 마시겠다. 그래야지 이제 질리지 않고 마시니까요. 잊지 않고. 그럼 국은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국도 물이잖아. 맥주도 마시면 안 되고. 아침부터 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도 잘 챙겨 먹으면 좋다 이러던데. 비타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타민이요. 사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저희가
예전과는 달리 식습관이 많이 개선돼서 필요한 양은 대부분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미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좋다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따라서 비타민 종류가 많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뭐 비타민 부족으로 뭐였죠? 야맹증, 괴혈병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하면은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감귤류들 있겠죠. 감귤류. 네, 오렌지라든지 귤이라든지 당근, 오이,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에는 대부분 많은 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우리 프로 열심히 보고 계시는 우리 남관우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배달 음식 좋습니다. 배달 음식의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포장재 쓰레기입니다. 이것 좀 그렇죠.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이거 해결은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이거 정부적으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포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과거에 맛칼럼니스트께서 항상 이제 문제 제기하시던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이 가는 식당에서 자기 그릇에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멜라민만 사용을 한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멜라민에서 자기로 간 게 아니라 멜라민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하고 있죠. 아예 비닐만 뜯어가지고 먹고 그렇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기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좀 간단한 음식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성곽의 변함없이 상식적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